예, 김대희 선생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강의를 하나 시작하는데요. 매일매일 수능 특강 문법편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한 문제씩 씹어먹듯이 그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의별로 조금 쉬운 문제들은 5분, 10분,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문제 한 문제를 갖다 놓고 한 20분 정도 설명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죠. EBS를 풀어보신 학생들은 대체로 알겠습니다만 EBS 자체에 나와 있는 문법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피상적으로 답만 찾기로 마음먹으면 쉽게 고를 수가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문제에서는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죠. 그 문제 이면에 있는 어떤 이론들 혹은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가, 변형의 여지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선생의 능력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걱정스러운 건 있습니다. 그 문학편을 강의했을 때는 꽤 많은 학생들이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런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조금 문법을 우습게 보는 경향도 좀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글쎄요, 뭐 답을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 강의는 많은 학생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강언을 했어요. 많이 들으라고 하는 강의는 아니고요. 필요한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학생들이 내 채널을 찾아와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이 강의가 끝났을 때 특정한 도움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뭐 많이 들으라고 하는 강의가 아니라 필요한 강의를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잘 들으시고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볼 것은 적용학습, 문법 적용학습 첫 번째가 음운 파트 문제죠. 음운 문제가 한 11문제 정도 나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문제를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월화수목금 매일 한 문제씩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한 문제씩 올라가게 될 거니까 이미 다 풀어본 문제들이고 그 부담 없이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같이 연구를 해보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문법책마다 모두 다 실려있는 자음 분류표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자음 분류표 얘기 잠깐 해봅시다. 자, 이 자음 분류표는 만약에 수능 문제나 혹은 모의고사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음 분류표가 반드시 시험 문제 보기에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고 그냥 보고 하나씩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면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의 문제는 외워놓고 나면 선지를 비교하는 게 매우 빨라집니다. 그래서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1분이라도 몇 초라도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추후에 보게 될 여러 가지 문법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문법 문제들을 풀 때 용어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음절의 끝소리를 설명하면서 보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파열음 화가 사용되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 보세요. 파열음 중에서 예사소리 3개 있죠. 그드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파열음화는 그드부로 바뀌었다는 말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게 써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표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두면 좋겠어요. 문제 자체는 이 표 가지고 비교하면 답은 금방 나오죠. 엄마도 푼다고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를 외워놔야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되게 쉽지만 같이 한번 첫 번째 문제니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는 뭘 물었냐면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음 분류표가 나와 있죠. 자, 이 분류표를 외우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뭐 특별한 외우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든 외울 때 기준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일단 왼쪽을 보시면 좋은 위치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방법 라인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가로 라인은 좋은 위치, 발음될 때 우리 발음 기간 중에서 어디에서 발음되는가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좋은 방법은 그렇게 발음하는 말 그대로 방법이죠. 어떻게 그 소리가 나게 되는가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 관해서는 지금 보시면 양수은 음부터 시작해서 양수은, 치조, 경국의, 연국의, 후음 5가지죠. 자, 이게 순서가 있어요. 입술부터 시작해서 목구멍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발음기관 중에 제일 밖에 입술이 있죠. 양수음은 어떤 문제에서는 이걸 입술 소리라고 하기도 해요. 양수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치조음은 잇몸 소리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경국에는 입천장 중에 딱딱한 부분 다시 말해서 입천장을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잇몸 쪽에 이빨 쪽에 가까운 부분을 경국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말로 풀면 이거를 센 입천장 소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국에는 목구멍 쪽에 가까운 쪽. 그래서 이거는 여린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음은 목구멍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다섯 가지가 이미 다 외워졌을 겁니다.
입술부터 시작해서 입술, 그 다음 순서가 잇몸, 그 다음 순서가 경구개, 그 다음이 연구개, 그 다음이 목구멍. 외워졌죠? 자, 그 다음 좋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소리를 낼 때 허파에서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 허파, 폐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열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파, 폐에서 소리를 막았다가 나는 소리고요. 그 다음 그 폐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찰 먼저 할게요. 목구멍에서 마찰을 일으켜서 나는 소리, 걔를 마찰이라고 부르고요. 파찰은 말 그대로죠. 파열 플러스 마찰이니까 얘는 허파에서 소리가 막았다가 나오면서 목구멍에서 마찰이 일어나서 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허파에서 목을 통과하는 소리가 어디로 가냐면요, 코로 갑니다. 그래서 비음이라고 하는 것은 코에서 나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음은 혓바닥이에요. 혓바닥 양쪽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순서를 잡기 편하죠. 내가 지금 말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외우려고 마음먹으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쨌든 기준은 그렇다고요. 좋은 위치라고 하는 것은 입술부터 시작해서 목구멍까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건 허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혓바닥까지, 혀까지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기준을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파열음에서, 자, 파열음 봅시다. 허파에서 소리를 막았다가 나는 파열음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하죠. 어렵지 않아요. 평음, 여사소리, 그 다음에 경음, 요거는 된소리죠. 그 다음 격음이 있어요. 소리의 성질은 이렇게 갈수록 점점 거센 성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열음은 일단 보시면 부 입술 소리예요. 일단 이렇게 기준을 외워놓은 다음에는 부, 드, 그 세 가지가 있다. 파열음은 외워놓고 부 발음해보면 입술이죠. 그 다음에 드 잇몸이죠. 그 하면 여린 입천장이죠. 그죠? 일단 이 세 가지를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부, 드, 그를 일단 위치를 보고 외우시고요. 그 다음은 한국 사람이 누구나 알고 있죠. 비읍의 된소리 쌍비읍이고, 그 다음에 거된소리 피읍이고, 디귿의 쌍디귿이고, 그 다음에 티읕이고, 기역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파찰로 넘어오면, 파찰은 감사하게도 하나밖에 없어요. 지읒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읒이 된소리 쌍지읒, 그 다음에 거센소리 치읓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파찰에 가게 되면, 마찰로 가게 되면요, 마찰은 세 가지가 다 나오지 않죠. 그죠? 마찰에서 시옷, 얘는 시옷이 있고 쌍시옷은 있지만 시옷의 거센 소리는 없죠.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히읗, 얘는 히읗이 있고 쌍히읗은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찰음은 두 개나 하나밖에 없다. 그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비음하고 유음은 옛날부터 외웠잖아. 노란 양말. 그러니까 위치만 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달달달 외우기를 일단 권합니다. 권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머릿속에 언제 나와도 바로바로 비교할 수 있게 어느 위치에 어떤 글자가 나오는지는 봐두는 게 필요할 겁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올해 수능 문제 되게 쉬워질 겁니다. 쉬워질 거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줄 거예요. 대신 그 문제를 빨리 풀어내야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요 표는 이 문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외워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선지로 가서 한 개씩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구개음화죠. 그죠? 구지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모두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 디귿이 뭘로 바뀌었냐면 지읒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자, 디귿의 좋은 위치가 어딘가요? 디귿 그러면 잇몸 소리죠. 그죠? 디귿은 잇몸 소리가 치조음이에요. 그 다음에 지읒은 어딘가요? 지읒은 경구개죠. 얘가 치조고요. 좋은 위치는 치조고, 그 다음에 지읒은 경구개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좋은 방법은 파열음이죠. 그 다음에 지읒의 좋은 방법은요, 이거는 파찰음이죠. 그렇다면 국의 음화를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가 모두 변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1번에서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모두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맞는 설명입니다. 1번은 맞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좀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화라고 하는 것, 동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동화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는 흔하게 나오는 게 비음화, 유음화를 합해서 자음동화라고 부르죠. 자음동화. 다음 선지에서 비음화, 유음화가 나올 거니까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일단 자음동화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비음화하고 유음화가 있고 설명은 잠시 뒤에 합시다. 비음화, 유음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음동화가 있을 수 있겠죠.
모음 동화. 자, 우리말에서 모음 동화를 대표하는 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모음 역행 동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역행 동화라는 말을 썼는데요. 역행 동화라고 하는 것이 동화의 기준점이 앞이냐 뒤냐를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 왼쪽에 적겠습니다. 비음화를 예로 들면 자, 칼날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신라라고 하는 걸 봅시다. 칼날은 발음을 칼날이라고 하게 되죠. 앞에 게 기준이 되어서 뒤에 게 바뀐 거예요. 이런 거를 순행동화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 얘는 발음을 신라라고 하겠죠. 뒤에 게 기준이 되어서 앞에 놈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거라고요. 이런 거를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음 역행동화니까 이 모음이 기준이 되어서 앞에 놈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가 자 손잡이. 자, 손잡이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할매들 중에서 이거를 손잽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음이 기준이 되어서 앞에 오는 아가 에러 바뀌었죠? 이게 이 모음 역행동화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어미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할머니들 중에서 에미야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이 모음이 기준이 되어서 앞에 오는 모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하고요. 이거는 모음 동화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하나 기억하실 것이 표준 발음이 아니죠.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음 역행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예외가 있죠. 냄비 같은 경우에 원래 남비였는데 앞 뒤에 오는 비 때문에 이 때문에 앞에 오는 아가 에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이 모음 역행동화지만 예외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울 거 없고요. 그건 나중에 문제 나오면 보기에 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두 가지는 자음은 자음끼리, 모음은 모음끼리 벌어지는 현상인 거죠. 그런데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은 국외음화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자, 디귿과 티읕이라고 하는 건 자음이죠. 자음하고 형식 형태소 이 모음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음운 현상인데 얘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뀐다는 겁니다. 추후에 국외음화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할 텐데 자, 지금 단계에서는 뭐는 기억하면 좋겠냐 하면 국외음화는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합시다. 국외음화를 보시면 지읒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지읒. 아까 봤던 자음 분류표를 다시 한번 보시죠. 국외음이라고 불리는 게 경국외가 있고요. 연국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던 지읒과 치읒은 얘는 경국외에 있죠. 그러니까 외울 때 아예 정확히 외웁시다. 국외음화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경국외음화라고 외워둬야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가끔씩 내신 문제 같은 데서 아직 문제가 지저분한 것들이 있죠. 국외음화 예를 들어서 지금 봤던 구지 이런 문제를 주고요. 구지가 발음이 구지가 됐다. 이거는 국외음이 아닌 디귿이 형식 형태소 이 모음과 만나서 연국외음 지읒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문제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자음 분류표를 외우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예 외워놓고 있자고요. 경국외음화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1번은 일단 맞는 설명이네요. 자, 2번 갑니다. 녹는에서 자, 비음하죠. 음운 변동의 결과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비음화가 되면 뭐가 바뀌는지 알죠. 자, 일단 녹는에서 기역은 조음 방법이 뭐였더라? 여름이죠. 파여름이고 그 다음에 얘 조음 위치는요. 연국외였어요. 연국외. 그 다음에 기역이 뭘로 바뀌나요? 이응으로 바뀌죠. 자, 이응은 조음 방법이 뭐죠? 비음이죠. 비음이고 조음 위치는 역시 연국외죠. 그러면 조음 방법은 바뀌는데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죠. 자, 이게 자음 동화의 정의예요. 조음 위치의 변동이 없이 조음 방법만 바뀌는 현상. 얘를 자음 동화. 이 속에는 유음화와 비음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요 선지 자체는 물론 수능 시험에서 암기한다는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아예 외워놓는 게 편해요. 비음화와 유음화라고 하는 것은 조음 위치는 변동이 없이 조음 방법만 바뀌는 것이다. 모든 음운 동화는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음
위치는 변동이 없이 좋은 방법만 바뀌는 의문 현상이다. 이거는 지금 보신 건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맞는 설명인가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모두 틀렸네요. 그죠? 모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좋은 위치는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고 좋은 방법만 바뀌는 것이니까 2번은 잘못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3번 선지로 갑니다. 3번 종로에서 음운 변동의 결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하죠. 그죠? 결과 좋은 위치는 그대로이며 좋은 위치는 어차피 리을과 니은이 마찬가지죠. 모두 다 리을이 위치가 어디서 발음되는 거죠? 리을이 치조죠. 니은도 치조니까 좋은 위치는 똑같은데 좋은 방법이 니은은 비음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유음이니까 좋은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좋은 위치는 그대로이며 좋은 방법이 바뀌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요 선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비음화, 유음화라고 하는 거 다시 다른 말로 고쳐서 같은 여기 포함되는 것이 자음 동화가 되는 거죠. 모든 자음 동화는 좋은 위치는 변동이 없이 좋은 방법이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이 외워둔 사람은 2번과 3번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선지로 갑니다. 이건 뭔가요? 입막에 마찬가지죠. 얘도 뒤에 오는 비음 때문에 앞에 오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도 비음하네요. 비음화가 뭐라고요? 비음화는 좋은 위치는 변동하지 않고 좋은 방법만 바뀐다라고 얘기했죠. 자, 맞는지 확인합시다. 좋은 위치는 그대로이며 좋은 방법은 바뀌었다. 3번, 4번 똑같은 말이죠. 자, 마지막 5번으로 갑니다. 잘나다에서는 그럼 얘는 뭔가요? 앞에 오는 유음 리을 때문에 뒤에 오는 니은이 유음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유음하가 되는 거죠. 순행 동화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자, 잘나다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좋은 위치는 그대로이며 좋은 방법도 바뀌었다. 볼 것도 없죠. 왜냐하면 이것도 자음 동화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 답은 2번이죠. 그죠? 자, 이제 간단한 문제. 이거는 뭐 해석이 사실 필요 없는 간단한 문제를 풀었습니다만 선생님이 몇 가지 좀 잔소리 한마디를 하고 다음으로 오늘 강의를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저랑 같이 이제 문법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하시게 될 텐데 이 문법은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에 나온 여러 가지 파트들 중에서 시간을 조금 줄여서 다른 파트에 시간을 넣으려고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파트가 몇 개 없죠. 그 중에 하나가 문법이에요. 왜냐하면 문법은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쉽게 내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EBS에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바뀌어진 그 문제랑 같은 문제인지 잘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법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자, 이 문제가 상위 항목 지금 푸는 이 문제만 신경 쓰지 말고 이 문제가 상위 항목 어디에 포함되는 문제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지금 우리가 1번 문항을 풀었어요. 이 1번 문항은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요? 음운 파트에 포함되는 문제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 음운 파트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더라? 보는 거죠. 지금 묻는 것은 자음 분류표를 주고 음운 변동의 개념을 묻는 문제죠. 나올 수 있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를 봤더니 음운의 개수의 변동을 묻는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는 이 음운의 변동의 순서를 묻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라고요. 그러면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음운 문법 문제에는 음운 단어 뭐로 구성이 되는데 음운 파트에서는 요러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자연스럽게 문법 문제의 유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푸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거고요. 정확도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하나 제가 당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 글 속에 사용되는 선지나 복이나 혹은 문제 속에 사용되는 문법 용어들입니다. 여기에 집착하셔야 돼요. 문법 용어가 뭔지에 대해서 자기가 한 문장으로 딱딱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표 있었죠. 그죠? 그 표에서 파열음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거 그냥 표를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게 파열음이겠지. 생각한단 말이야. 어떤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소리는 허파에서 소리를 막아다내는 소리인데 뭐 묻는 거죠? 파열음 묻는 거예요. 근데 파열음 내가 볼 때는 아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생각이 깊어지고 시간은 흘러가고
오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속에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상 보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뭔가 생소한 게 나오게 되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스톱하시고 한 문장으로 머릿속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개 물어볼까요? 어근은 뭔가요? 뭔지 알겠지만 맴돌죠 입에서. 어간은 뭔가요? 어미는 뭐가 있는데요? 어미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종결어미는 뭐고요? 연결어미는 뭔가요? 전성어미는 뭐죠? 이 형태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쭉 이런 식으로. 문법 용어들 속에, 문법 문제들 속에 이런 용어들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봐왔기 때문에 안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럴 때 잠깐 스톱을 하시고 머릿속으로 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게 만들어지면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당분간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선생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한 문제씩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해나갈 테니까 오늘 문제 사실 워낙에 쉬워서 뭐 깊이 있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당분간 글쎄 한 달 넘게 걸릴 것 같죠? 이것만 잘 따라오시면 일단 문법 큰 무리 없이 올해 수능 시험 보시기에 큰 무리 없이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보겠습니다.